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7개를 산정을 했죠. 7개. 예. 이 7개 먹거리 중에 제대로 중국과 기술 경쟁이 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살펴보면 말입니다. 아니올시답니다. 중국이 대부분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ICT 분야.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ICT 분야는 세계 1등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고속 인터넷의 빠르기나 휴대폰이나 여러분 아는 ICT라는 게, 제가 유튜브 하는 방송도 이게 ICT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ICT 10개 분야 중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기는 분야는 1개밖에 없다는 거. 1개. ICT 분야 중에 1개예요. 그러면 이 1개에서만 겨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어떤 기술 격차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의 분야가 사물 인터넷인데 0.2년이 빠르다는 거. 0.2년. 0.2년이면 이게 빠른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빠른 것도. 0.2년이면 여러분, 1년도 안 되고, 이게 겨우 말입니다, 2달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사물 인터넷 빠르다 이런 이야기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는 우리를 추월했다고 보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인공지능은 이미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요. 빅데이터도 6개월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0.7년이네요. 0.7년이 차이가 나고요. 클라우드는 0.1년이 중국이 앞섰고요. 블록체인도 0.3년 중국이 앞섰습니다. 지능형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는 우리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0.4년이나 앞섰고요. 양자 정보통신은 중국이 1.5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ICT 평균도 중국이 우세입니다. 0.3%로 우세예요. 0.3년으로 우세예요. 중국의 기술 굴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중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야. 일반 산업 선진국이 100년 만에 쉽게 말하면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을 확보하는 데 비해서요, 중국은요 10년 만에 이 많은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ICT 분야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7가지 분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항공, 우주, 에너지, 디스플레이, 콘텐츠, 어느 것 하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 하나다. 미래차 분야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는 이미 졌잖아요. 바이오헬스도 중국은 코로나 백신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개발했습니다. 물백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주항공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에너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는 중국이 다 석권을 했고요. OLED도 중국에게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콘텐츠 분야가 조금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콘텐츠 분야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인공지능 분야는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고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각 나라 선진국에서 개념 설계를 받아와서 생산을 했지만 언젠가는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중국 설계도를 받아와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곧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납품국이 된다. 이런 절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중국의 어떤 굴기가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산업이 앞서가고 그러면요. 산업의 표준을 독식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표준을 독식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다 지불해야 돼요. 저작권료.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무너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는요. 중국은 리튬 인산철을 중심으로 한 각형 배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보다가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을 해서요. 지금은 각형 배터리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파우치형보다. 그러니 세계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폭스바겐이나 심지어 현대차나 벤처도 지금 CATL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갔을 때 대한민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5년 동안에 경제를 다 망가뜨렸으니 중국은 그동안 말입니다. 일취월장 쭉쭉 성장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노사분규에 휩싸이고요. 정부 규제에 막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잘못하면 감옥까지 가는 형국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을 특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는 최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앞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게 중국과 격차가 나는 게 0.5년씩 차이가 나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정부 중심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에서요. 경제에서 해놓은 게 뭐죠? 그만큼 말입니다. 5년의 상황은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처럼 민간 주도 성장 특히 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지합니다. 중국이 하는 것처럼요. 기업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베풀어 가면서요. 기업이 성장의 주도 세력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